안녕하세요, 설경 DJ입니다. 저희는 저번 시간까지 센서 브라켓을 센서를 조립할 수 있는 부품들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부품이요, 제일 처음에 설계를 했던 블록이죠. 샤프트를 꽉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블록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램프 블록이라고 명칭을 할게요. 그래서 현재 보이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도면을요, 한번 천천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평면도에 대한 형태를 먼저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려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도면을 그려보면서요, 이 형태가, 이 도면에 대한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우선은 50mm와 전체가 53mm입니다. 그쵸? 그리고 아래쪽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10mm, 그리고 15mm에 대한 위치에 이 폭이 전체가 20mm네요. 그쵸? 자,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요, L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클릭 후에 아무 지점 클릭 후에요. 자, 직계 모드가 실행되어야 되겠죠. 실행된 상태에서 우측으로 50mm만큼에 대한 선을 그리겠습니다. 50mm에 대한 선을 그렸죠. 자, 50mm에 대한 선을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 이 선을 아래쪽으로 offset 명령어를 하셔도 되고, 카피 명령어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피 명령어로요, CO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객체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10mm만큼만 이동,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 클릭 후에, 자, 위쪽에 대한 객체를 선택 후에 스페이스바 아무 지점 클릭 후에요,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53에 대한 숫자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러면은 이렇게 53mm와 10mm에 대한 거리를 가진 선을 만들었죠. 자, 그런 다음 라인 명령어로요, 라인 명령어로, 자, 왼쪽과 오른쪽을 잇는 선들을 그립니다. 그리고 다시 라인 명령어로 중앙에 있는 아래쪽에 위쪽 도는 선의 중간점에서 아래쪽에 직교점 또는 중간점의 선을 그리는 거죠. ESC 종료를 하고요. 그런 다음 20mm에 대한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로 10mm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offset 명령어로요, 실행하시고 10mm를 입력하고 10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 선을 선택해서 왼쪽, 다시 이 선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스페이스바. 그런 다음 이 선은 지워버리고요. 자, 트림 명령어로 하셔도 되고 또 필렛 명령어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트림 명령어로, 자, 이 선도 지워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런 다음 해야 되는 부분이 위쪽에 이 선을 기준으로 원에 대한 중심점이 35mm입니다. 35mm죠. 우측면도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멍은요, 12파에 대한 구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차를 제가 입력을 했지만은, 자,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작을 할 때 문제인 거지, 도면을 그릴 때 12파이보다 더해진 0.1mm와 0.2mm에 대한 사이에 대한 원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기도 힘들죠. 사이에 대한 원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2.1이 될 수도 있고 12.15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제작 도면을 만들면서 그리면서요, 제작을 할 때 제작하는 업체에서 이 규제 안에서, 공차 안에서 만들어지게끔, 가공을 하게끔 하는 그런 규제를 주는 치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2파이에 대한 원을 그리면 되는데, 자, 35mm에 대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을 먼저 그려도 상관없어요. C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지름이 D인, 지름이 12파이인 원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쵸? 12파이에 대한 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라인 명령어로 중심선에 대한 선들을 그립니다. 그리고 자, 이 선들은 어때요? 중심선. 그리고 offset 명령어로 3mm만큼 offset을 할게요. 그리고 이 원까지 연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EX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이 원을 선택해서 스페이스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연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은 필요 없죠. 딜렛. 자, 그런 다음 이 객체를요, move 명령어로, 자, 중간점에서, 자,
위의 선의 중간점으로 이동. 그런 다음 다시 move 명령어로 이 객체를 선택하고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직교 모드가 실행돼야 되겠죠. 그리고 35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러면은 어때요? 35mm에 대한 위치로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 그래야 되는 부분이요.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자, 이 커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3mm에 대한 커팅 있죠. 깊이는 자, 28mm네요. 여기서 위쪽까지 28mm에 대한 거리로 3mm에 대한 커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옵셋 명령어로요. 1.5mm씩 이 중심선을 좌우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1.5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왼쪽. 다시 이 선을 선택해서 오른쪽. 그런 다음 이 선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28mm만큼 카피를 하든지 옵셋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피 명령을 할게요. CO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스페이스바 클릭 후에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위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28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런 다음 필렛 명령어로요. 실행하시고 반지름 값을 0으로 입력하는 거죠. 그런 다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정리를 하면 되죠. 그리고 EX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이 선까지 이 선 두 개를 연장. 그리고 웨지 플로 MA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이 외형선에 대한 색상을 선을 선택 후에 자, 이렇게 특성을 복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 다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원 같은 경우는 챔퍼가 0.5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는 어때요? 이 원에서 0.5mm만큼만 옵셋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평면에 있는 이 선처럼 외곽에 이런 선이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셋 명령어로요 0.5mm만큼 옵셋을 할게요. 그런 다음 트림 명령어로 이 선을 선택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되죠. 그리고 트림 명령어로 다시 이 선과 이 원과 안쪽의 원을 선택 후에 자, 이 안에 있는 선들을 선택해서 삭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현재 원에 대한 이 숨은 선에 대한 부분들은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은 외곽에 대한 전체적인 형태는 만들어졌죠. 자, 그런 다음 이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면도에 그리면 됩니다.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길이는 동일합니다. 폭은 50mm고요. 높이가 14mm네요.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요. 자, 이 선들을 끝쪽에 있는 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선을 다 그리는 거죠. 끝선을 이용해서 선들을 이렇게 그린 후에 임의로 선을 하나 또 그리는 거죠. 그린 후에 자, 이 선이 아래쪽으로 14mm만큼 이동, 복사를 하는 거죠. 카피 명령어로요.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14mm만큼 이동,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트림 명령어로요. 전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중심에 대한 센터선을 그리면 되는데 자, 위에 중심선을 이용해서 그려도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선에 대한 중간점과 위쪽에 대한 중간점을 선을 그려서 자, 이 선은 중심선, 그렇죠? 중심선이죠. 중심선으로 변경.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2mm만큼 이렇게 연장을 할게요. 외형선에서 중심선을 벗어나게 만들므로써 중심선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중심선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정면도에는요. 자, 원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표현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자, 이 챔퍼가 있고 이 원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면도에 있는 이 원에 대한 4분점 있죠. 9시와 3시에 있는 4분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면도로 선을 그리는 거죠. 자, 이렇게 4분점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면 되는데 복사를 해도 상관없어요. 카피 명령어로요. 자, 이 선을 선택해서 클릭 후에 이 4분점을 클릭 후에 왼쪽과 자, 오른쪽에 이 4분점 또는 중간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선을 만들면 되죠. 그리고 이 선은 어때요? 숨은 선. 당연히 숨은 선이죠. 왜냐면은요. 자,
위쪽에서 쳐다본다면은 자, 이 선에 이 객체 이 부분에 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쵸?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선들은요, 숨은 선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트림 명령어로 트림, 그리고 챔퍼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선들은 필요가 없겠네요, 실제로는. 그쵸? 실제로는 이 선들은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챔퍼 명령어로, 그래서 CHA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D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0.5죠. 0.5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왼쪽을 먼저 선택. 그리고 다시 실행해서 이 선을 선택해서 아래쪽도 선택. 그리고 이 선은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 객체를 이용해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선은 어때요? 숨은 선입니다. 그래서 매치 플롭으로요.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특성 복사를 해주는 거죠. 숨은 선으로 바꿔준 후에 밀러 명령어 mi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이 객체를 선택해서요. 스페이스바 중간점 중심선에 대한 수직한 기준으로 스페이스바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리가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익스텐드 명령어로요. 자, 이 오른쪽의 끝선까지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 라인 명령어로요. 자, 이 끝점에서 이 끝점으로 이어주는 선을 그려줌으로써 자, 이 부분이 챔퍼에 대한 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 다음 이 선들은 어때요? 숨은 선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챔퍼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 선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 플롭으로요. 자, 이 선을 선택해서 특성 복사. 그리고 트림 명령어로 이 사이에 있는 선은 삭제. 삭제를 하는 이유는 자, 이 부분이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때문에 자, 이 사이에 있는 챔퍼는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원에 대한 부분이 이 원은요 6.68에 대한 지름을 가지고 있고 두 개라는 거죠. 두 개죠. 그리고 관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18mm, 반대편도 동일합니다. 18mm입니다. 같은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에 대한 중간점에서 7mm 이 지점에 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원을 먼저 그릴게요. 원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C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지름이 6.6인 원을 그리는 거죠. 그랬죠? 6.6인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잇는 선을 그리고요. 자, 이 선들은 중심선. 그렇죠? 그리고 옵셋 명령어로 2mm만큼 원을 옵셋. 그리고 익스텐드 명령어로 자, 이 선까지 연장. 그리고 지운 후에 자, 이 객체를 move 명령어로 자, 중간점에서요. 자, 이 지점까지 선택. 7mm죠. 그러면은 자, 이 객체를 다시 선택해서 기준점을 잡고 왼쪽으로 7mm만큼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18mm와 이런 7mm에 대한 거리를 가지게끔 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밀러 명령어로요. mi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자, 중심선에 대한 수직한 기준으로 대칭 복사를 하면은 끝납니다. 그렇죠? 끝나겠죠?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이제 이 탭이라는 부분과 카운터 보링만 제외를 하고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 이 원에 대한 부분을 원에 대한 부분을요 6.6mm에 대한 원에 대한 부분을 위쪽에 평면도에도 그리면 됩니다. 위에도 표현하면 되죠. 관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 자, 중심점에 대한 부분을 선을 위쪽으로 직교점에 그린 후에 9시와 3시에 대한 4분점을 이용해서 위쪽에 직교점에 선을 그리고 자, 트림 명령어로 지우고요. 지우고 자, 이 선은 중심선. 리습을 사용하셔도 되고 매치 플롭으로 사용해서 이 선을 중심선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요 숨어 있는 선이죠. 당연히 숨어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레이어 리습을 사용해도 되고 매치 플롭을 사용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 이 선은 2mm만큼 연장을 할 거예요. 이 외형선에서 벗어나게끔 연장을 하는데 객체를 선택해서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해서 자, 위쪽과 아래쪽의 신축점을 이용해서 2mm만큼
숫자를 입력해서 연장을 해도 되고, 또는 스트레치 명령어로 이렇게 선택을 함으로써 2mm만큼 연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이 객체는 또 반대편에 동일하게 이 중심선의 수직한 기준으로 대칭 복사 MI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이 객체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중간점 중심선에 대한 수직한 기준으로 왼쪽으로 대칭 복사. 자, 그러면 완료가 됩니다. 평면도 같은 경우도요. 자, 탭과 카운터 보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미비가 되었어요. 그렇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우측면도를 그려보는데, 자, 우측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평면도도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그쵸?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면도를 우측면도에 그리기 위해서는, 자, 이 객체를 복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회전을 하는 거죠. 그쵸?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객체도 우회전 하듯이 회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요, 로테이트 명령어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90도만큼 회전, 그리고 조금 위로 옮길게요. 자, 그런 다음, 자, 정면도에 되어 있는 선들과 평면도에 있는 객체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우측면도를 간단하게 또 그릴 수가 있어요. 라인 명령어로, 자, 끝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선을 그립니다. 선들을 그리고요, 임의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평면도에 있는 이 끝지점들을 이용해서 우측면도에 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런 다음 트림 명령어로 정리. 그러면 전체적인 외곽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 평면도에 있는 이 커팅 부분 있죠. 3mm에 대한 커팅 부분이 정면도, 우측면도에도 여기에 표현이 되는 거죠. 표현이 되면서 우리가 쳐다본다면, 자, 이 벽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제 수문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문선. 자, 그런 다음 평면도에 있는 이 부분이 우측면도에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라인 명령어로요, 자, 선을 하나 그려서 기준을 잡아준 후에 카피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요, 이 끝지점에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 객체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무브 명령어로 이동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 다음 우리는 이 원에 대한 형태를 또 우측면도에 그리는데, 정면도에 되어 있는 이 수문선에 대한 이 원 있죠. 자,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요, 이 중심점에 대한 기준을 또 하나 선을 그린 후에 카피 명령어 CO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이 객체들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을 하고요, 중심선까지 선택. 그런 다음 스페이스바 하나의 기준점을 잡은 후에 오른쪽에 직교점에 클릭. 그리고 이 선은 필요 없죠. 삭제. 그런 다음 끊어져 있는 선은 한쪽을 지우고 익스텐드 명령어로요,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쵸?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좀 표현이 한다면은, 자, 이 부분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한 원에 대한 4분점은요, 자, 이 지점이 이 3mm에 대한 커팅 때문에 날아갔죠. 좌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쳐다본다면은 이 원에 대한 형태는 12파이가 아닌 조금 더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원에 대한 이 지점 있죠. 이 지점 또는 위쪽에 있는 이 지점을 이용해서 선을 그립니다. 선을 그려서 우리가 이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요, 끝지점에서 아래쪽에 선을 그립니다. 자, 이쪽에 끝지점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선을 그린 후에 스트레치 명령어로요, 자, 이렇게 선택 후에, 자, 이 중간점 또는 이 끝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교점에 스트레치. 오른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2파이가 아닌, 어때요? 실제로 치수를 입력해 보면은 16.62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기 때문에 6.2로 표현되지만은 그 이후에 숫자들이 또 많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죠. 자,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그리고 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자, 이 챔퍼 있죠. 챔퍼에 대한 부분도 이 끝지점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선을 그린다면요, 조금 틀어지죠. 어때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끝지점이 이렇게 이 선에 일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좀 번거롭죠. 그렇죠? 번거롭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우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 탭에 대한 부분과 카운터 보링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자, 위치는 6mm, 이 선에서 6mm, 그렇죠? 이 끝점에서 6mm입니다. 그리고 7mm에 대한 14mm에 대한 중앙이죠.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자, 카운터 보링 5mm죠. 5파입니다. M5mm에 대한 볼트가 조립하기 위한 카운터 보링과 탭이죠. 그래서 공유를 하고 있는 이 탭과 카운터 보링 도면에서요. 자, 이 두 개의 객체 평면도와 측면도 그리고 카운터 보링에 대한 평면도와 측면도에 대한 객체들을 복사를 해갈게요. 복사를 해가겠습니다. M5mm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측면도, 우측면도에 그린다면은요. 자, 이 측면도에 대한 탭과 평면도에 대한 이 탭이 필요하죠. 그래서 탭을 이 카운터 보링의 평면도에 이동, 그리고 이 객체를요 이동 명령어로 자, 이 중간 지점에 이동, 그리고 무브 명령어로 실행을 하시고, 좀 전에 우리가 이 객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P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선택이 됩니다. 직전에 선택했던 객체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바 클릭 후에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고요. 7mm, 6mm입니까? 아, 6mm네요. 6mm만큼 이동. 그러면은 6mm에 대한 위치로 이렇게 우리가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카운터 보링의 평면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카운터 보링은 깊이가 5mm네요. 그쵸? 깊이가 5mm입니다. 자, 이 위치가 5mm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치 명령어로 지금 현재 6mm이기 때문에 1mm만큼 줄이겠습니다. 줄였죠? 그리고 이 선은요, 수문선. 그리고 이 객체를요,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자, 90도만큼 회전, 위치와 동일하게 맞추는 거죠. 그리고 무브 명령어로 이 끝 지점에서 이 끝 지점으로 이동, 그리고 무브 명령어로 다시 위쪽으로 6mm만큼 이동, 그리고 다시 무브 명령어로 자, 이 끝 지점에서 이 직교점에 이동, 그리고 스트레치 명령어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쪽 직교점에 줄이기, 이러면 되겠죠. 그런 다음 자, 이 선 같은 경우는요, 탭이 낮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 선에서 2mm만큼 또 벗어나게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탭을 이용해서 우리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심선은 삭제. 자, 이 선들은 수문선. 그리고 선택해서 중간점에서 이 끝점에 이동. 그리고 다시 무브 명령어로 이 끝 지점에서 이 직교점에 이동. 그리고 트림 명령어로 삭제. 그러면 간단하게 되죠. 간단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자, 정면도에도 이 위치에 중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를 복사를 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평면도에 있는 이 객체를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카피 명령어로요. 자, 이 객체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선택을 했죠. 그리고 교차점에 클릭 후에 아래쪽에 중간점에 이동,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객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클램프 블록이라는 부품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 클램프 블록이라는 도면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봤습니다. 간단합니다. 그쵸?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 클램프 블록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